네, 안녕하세요. 차트현상입니다. 자, 유한양의 신고가 영역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봐요. 하나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유한양행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차트가 워낙 많은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좀 밑에 구간 지워보고, 제가 볼때 밑에 구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밑에 구간 좀 차트를 지우고 나서 깨끗하게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유한양행의 주가 위치입니다. 봐봐요. 얘네들이 현재 구간에서 날짜가 이때가 언제야? 8월 21일이죠. 지금 이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자리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권인 구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리는 어떤 구간이다? 유한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다? 전부 다 수익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에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유한양행을 매도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전 솔직하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승과 조정에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에서 신기하게도 매수가 잘 안 나갑니다. 왠지 알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매수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여기서부터 주가가 위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는지 알아요? 이 위에서 매수가 들어가요. 이 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때요? 어때요? 너무나 잘 가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제대로 된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을 보면은 상승 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안 받았어요. 아니, 이 정도 올랐다가 20% 빠지면 이거 조정받은 거 아닌가요? 이 20%의 조정과 이 1, 2주의 하락은요. 1, 2주의 기간 조정은 조정이 아니에요. 얘가 어쨌건 시가총액이 밑에 구간에서 7, 8조 됐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두 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시총이 한 8조, 9조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한 3달, 4달 동안, 3달 만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게 가기 위해서는. 가령 알테오젠을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주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요. 더 오르는데 분명히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된다? 이렇게 기간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5월 중순까지 이게 며칠이죠? 3월 20일부터 거의 한 4월 20일, 5월 20일 한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친 이후에 올라가는 패턴들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60일 이평이랑 이격이 벌어진 경우에는 60일 이평을 어떻게 좁혀주는 60일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좁혀주는 이러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일단 급등이 나온 이후에 슈팅이 나온 이후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은 이 과정에서 61평이 올라오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인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양이 올라갈 재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지금 유한양의 재료 넘치고 넘쳤고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뉴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미노출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에 FDA 승인을 받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기사가 이제 승인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도 렉나자 리브리반트 그죠? 승인 신청을 넣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주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죠. 주가의 하락 호재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왜요? 1조 4천억의 라이센스 아웃, 그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 FDA 승인 때 얼마다? 800억이었다.
그죠? 그러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승인일 때 우리가 800억은 아니어도 최소 값을 500억, 400억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승인되는 쪽이 있다라고 했을 땐 500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뒤쪽도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뒤에서 올라갈 주가의 퍼포먼스를 다 땡겨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럼 뭐요? 엄청나게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승인이 100%가 아닌데 어떻게 선생님 승인이 100%가 아닌데 어떻게 승인된다고 확신하시나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FDA 승인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가장 어려운 승인입니다. 미국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려운 승인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자 시험이라고 해볼까요? 한자 시험. 한자가 1급 시험, 2급 시험, 3급 시험, 4급 시험이 있죠. 4급부터 쉽고 1급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자 한문 시험 1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일본, 중국에 이렇게 급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1급을 딴 사람이 2급, 3급, 4급 못 따겠습니까? 무조건 따겠죠.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도 될 정도로 FDA 승인이 까다롭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유럽 승인, 일본 승인, 중국 승인은 뭐다? 따놓은 당상이고 이거에 대한 마일스톤이 누구의 어디로 들어온다? 유한양행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어떠한 좀 퍼포먼스를 좀 가져가야 되죠? 어떠한 좀 자세를 취해야 돼요? 매도. 아니 뭔 소리세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며. 맞아요.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9만원대 정확히 95,000원이랑 10만원 구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이 97,500원이에요. 그럼 올라오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로 가는데 요거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20만원 구간이 호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호가에 원래 10,000주씩 있던 게 그죠? 500원 가면은 호가가 한 호가에 5만 주씩 쌓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력들이 한 틱을 뚫을 때 만주보다 5만 주가 거래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20만원 구간에서 뭐가 많이 생긴다? 거래량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호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20만원 구간에서 뭐가? 거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말은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단기적으로 물량을 넘기기 너무나 좋은 자리가 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20만원이 고점이라는 거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이 세력들도 나중에는 물량을 털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매도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인들의 평단가가 싸면 안 돼요. 개인들의 평단가 미치면 안 돼. 개인들의 평단가는 항상 위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의 평단가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들어온 A 지점에서 들어온 개인이 이 B 지점에서 안 나가. 그럼 어떻게? C 지점까지 누르는 거야. 그죠? 그럼 이때 있던 사람들이 C 지점에서 내려올 때 매도할 수,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안 판 사람들 다시 올라갈 때 본전 심리로 이런 B 구역에서 또 매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뭐요? 개인들의 평단가가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많은 개인들의 평단가를 떨궈줄 자리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만 원. 거기서 가장 많은 개인들을 한번 어떻게 물리게 해주고 그 다음 봐봐. 제가 이거 그냥 시나리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추세가 어때? 추세를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가잖아요. 20만원 찍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이 추세를 보고 있을 겁니다. 왜? 추세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고 있을 거야. 이 추세에 지키고 올라가 줄까요? 절대 아니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추세를 반드시 뭐요? 깨버리고 갑니다. 60일선까지. 왜 그런 거냐면 개인들이 보는 자리가 여기 있는 걸 다 뻔히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항상 매집을 할 때 이러한 자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손절 라인 어디 잡을 거예요? 손절 라인 어디 잡을 거야? 100 중에 99명은 손절 라인 여기 잡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데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죠. 지지선 이탈하면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진보된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자리 깨지고 좀 더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를
이 자리 깨지기 직전에 매수를 들어가서 마이너스 5% 정도 자리까지 보고 손절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 왜냐면은 이러한 대형 종목들은요, 시총이 큰 이러한 대형 종목들은 일단은 고수 개인들도 많아요. 고수 개인들도 많고 원칙을 지키면서 단타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와요. 개인 투자자에.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세력들이 매집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고의적으로 깨면서 올라갔던 게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어떻게? 이 구간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깨면서 10만원 깨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선 있죠. 이거 추세선. 이거를 이 선을 각도를 그냥 45도 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각도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지지저항이 이 각도로 합시다. 지지저항이 이 각도라고 해요. 지지저항이. 그죠? 이 각도라고 하면 이거를 45도 틀어봐. 45 틀면 어떻게 돼요? 선이 이렇게 45도로 올라가죠. 그죠?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이 자리. 이 자리를 뭐 한다? 깨주고 매집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기법 많은 사람들 모릅니다.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들 깨고 매집해서 가는 부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보는 그림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개미를 털어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간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일단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그 혼란을 틈타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이 변동성이 좀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증시도 출렁거릴 수 있단 말이야. 그 후로 다시 안정적인 정책으로 통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유한양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내면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땐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 여기서 AI 전력 기기 쪽 눌려있던 부분이 올라오고 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빠지고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야지 뭐다? 3박자가 완성된 분석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요거거든요. 보면은 요런 흐름,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 있죠. 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 이 크게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돌려줬다라는 거. 이 자리에 돌려줬죠. 돌려주고 앞에 구가 매물 때도 돌파를 해놨어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반도체 AI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고 있던 바이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유한양행은 현재 신고가에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슈팅 무너져도 슈팅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 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말인지. 자, 그리고 유한양행은 재료가 이런 것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유한양행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또한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요 내용들, 요거였나? 뭐였지? 아, 요거 아니구나. 자, 보면은 우리가 요 부분 보면은 공급 계약 관련 내용이잖아요. 보면은 자,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이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자, 매출액 대비 5.79%인데 계약 금액이 일단 1000억이에요. 1100억 정도 돼요. 근데 요 부분 제가 말씀을 좀 감히 드리면은 요게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이라는 게 미국 생물보안법이랑 굉장히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요 부분이 만약에 통과하게 되게 되면 중국의 뭐요? 원료의약품이나 위탁 생산을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그래도 어디로 우리가 수혜가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로 수혜가 온다. 저는 이게 지금 이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미 이런 게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유한화학을 좀 보셔야 돼요. 유한화학.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CDMO 관련돼서 원료의약품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잠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 반기 보고서에는요, 이 반기 보고서에는 아직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이 반영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볼게요. 2022년도에 매출이 얼마예요? 2,700억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이 얼마예요? 2,500억이에요. 그죠? 매년 2,5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뭐요?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반기입니다. 반기에 지금 24년도 반기에 1,700억을 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24년도 얼마예요? 3,400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얼마? 매출 성장률만 따지면은 4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2024년도에. 근데 이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공급 계약이 나왔죠. 그럼 추가적으로 매출이 3,400억을 뛰어넘고 4천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 자체가 70에서 80%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원료의약품 쪽에서.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어디로 넘어오고 있다? 국내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겠죠. 그 제가 영상 뒤쪽에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현재 구간에서 국회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했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대통령 선명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 통과하는 순간 국내 CDMO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은 수혜받으면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유한양행의 자회사기 때문에 얘네의 매출 상승은 뭐다? 유한양행의 연결 매출 영업이익 상승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받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잘 봐요.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자, 유한화학 같은 경우에 단기 가능 시간은 4,368시간입니다. 근데 단기 실제 가동한 시간은 얼마예요? 2,900시간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가동률을 얼마 정도? 4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가동률을 100%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요? 매출이 더욱더 캐파를 증설하기 전까지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체크 한번 해봐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또 잡코리아나, 이거 좀 그냥 세부적인 기술이요. 잡코리아나 아니면은 사람인, 자, 이런 데 들어가서 뭘 봐요? 유한화학을 검색해보는 거야. 유한화학 검색을 해본 다음에 사람을 더 뽑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공장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요? 하나의 좀 팁이 되겠죠. 한번 쳐볼까? 생각난 김에 한번 쳐볼게요. 잡코리아. 자, 최근 보면은 지금이 10월 14일이죠. 최근 보면은 우리가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공시가 언제 나왔죠? 자, 이게 길리어드사이언스 공시가 9월 20일에 나왔다. 그죠? 9월 20일에 공시가 좀 나왔는데, 요 부분 이후에 이제 잡코리아에 보니까 유한양행 자회사, 그죠? 유한화학에서 각 부문별 신입 경영상을 모집을 했다. 자, 언제까지? 10월 4일까지 모집을 했었네요. 그죠? 인원을 뽑았고, 인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품질 관리, 시험 분석, IT 파트, 생산 관리팀까지 이렇게 좀 뽑았었네요. 몇 명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인원을 좀 늘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공고가 자, 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9월 20일에, 그죠? 9월 20일에 뭐 했어요? 공급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뭐 했다? 시작일 인원을 뽑았네요. 그죠? 요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인원을 더 뽑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캐파 증설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잘 돼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뽑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이런 걸 또 보면은 사람을 더 뽑았었네. 그러면은 뭔가 더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되고, 제가 또 유한양행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유한양행의 이러한 변동성과 매수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렸기 때문이죠. 요거 잠깐만 확인해 보면,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갔던 부분이 10만원 구간대죠. 10만원.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일단 여기 1000명 인원이 증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입장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석이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10만 원 구간대 8월이죠. 8월 21일 요때 눌릴 때 남들 다 팔 때 우리 뭐 했어요? 전부 다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매수했고 요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 후에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들고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흔들릴 때 8월 20일 이 다음 날도 흔들릴 때 우리는 기회로 잡아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개인 투자자가 다 매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까지 무조건 가만히 존버 타고 갖고 가자, 끝까지 갖고 가자, 이게 아니잖아.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갈 때 분할 매수. 요거 강조드린 이유도 쉽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비중을 100%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이 조정폭이 크면 올라올 때 본전 심리로 전량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한양의 치기만 해보더라도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만 다 봐도 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8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들고 갔고 여러분들한테 2% 수익권 보유, 8% 수익권 보유 계속 버티다 하다가 언제 15만원, 14만 8천원 구간에 우리가 매도를 하자.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5일선 깨졌을 때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 21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8천원 구간에 1차 매도 못한 사람은 13만 8,500원 구간, 여기서 또 비중 축소해라 못한 사람들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 구간 9월 9일이죠. 최저가 11만 9,500원. 9월 9일에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했다? 바닥권 매도한 거 다시 매수 잡았다. 자, 3분의 1 매도, 3분의 1 매수했습니다. 고가 분할 매도, 저가 분할 매수 진행했고, 다시 올라갈 때 마찬가지 분할 매도 또 진행했죠. 보시면 이때,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때 언제요? 자,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욕심 안 내고 9월 20일에 급등할 때, 그쵸? 다시 한번 4분의 1 매도 정리했고, 또 올라갔을 때 얼마? 또 4분의 1 매도했다. 고가권에서 또 15만원 구간 눌릴 때 또 매수하고 14만원 구간 또 매수했다는 거예요.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또 분할 매도했고, 지금 4분의 3 물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뭐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자, 이 부분 보면은 요것도 맞죠? 요것도 보시면은 유한양행 준비합니다. 언제요? 날짜 보시면 알죠? 9월 30일. 여기에요. 9월 30일. 이 구간. 뭐 했다? 우리 또 매수했습니다. 14만원 구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유한양의 흐름들을 전부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티커 한번 남겨달라고 했어요. 유한양의 흐름 100% 맞추고 있는데 한번 스티커 한번 눌러달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유한양행 흐름 100% 맞춰가고 있습니다. 스티커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티커 300개 달렸습니다. 그쵸? 정말 흐름들 다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끌고 가는 건 없어요. 언젠가는 고점 나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이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챙겨갈 거고요. 내가 만약에 유한양에 지금 들고 있고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번호나 남겨놓을게요. 여기 위에 번호 있죠? 몇 번이죠? 010-9201-6329. 몇 번?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을 하고 네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유한양 관련돼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제대로 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인내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분할 매도하고, 다시 한번 주가 내려갔을 때 분할 매도한 금액을 과감하게 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유한양행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마 이 주도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도주는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항상 기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유한양행은
급등이 나올 때 분할 매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급등 나올 때 분할 매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도주기 때문에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이때 분할 매도하면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매수 타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길잡이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이 모든 흐름들을 전부 다 맞춰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 간다. 이것도 제가 7개월, 8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대장이 될 것이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 하나요. 비만 치료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봐야 돼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거 지겹죠? 지겹죠? 진짜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이 미국 국회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통과했고요. 대통령 서명만 남겨 있습니다. 자, 23년도에 IRA 법안 국회 상원과 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만 남긴 후에 대통령 서명이 나온 후에 어떻게? 에코프로 그 다음 뭐예요? 금양, 포스코그룹 다 폭등했습니다. 왜?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나 2차 장비들 전부 다 못 써요. 못 쓰니까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뭘 써?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배터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미친듯이 폭등을 한 거고 마찬가지 미국 생물보안법도 중국에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의 원료나 그죠? 그리고 CDM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 못한다. 중국에 못 맡긴다.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 맡기겠죠. 이런 원리예요. 뭐 봐야 돼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 봐야 된다. 이거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까지 체크해 보시고 유한양의 입장은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5일선 구간 타면서 올라갈 만한 패턴 만들어졌잖아요.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분할 대응하고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이러한 관점들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유한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히든 그리고 기법들 제가 차트 보는 이런 분할 매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법들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